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 1월 7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1.45% 상승한 35,2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 전광판을 잠시 보시면요. 파란색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만큼 시장 상황이 좋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시장에서는 오늘 미선물의 반등, 그리고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실적으로 시장이 반등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동안 크게 하락했던 성장주들, 특히 여기 게임 관련주들,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들의 반등이 인상적이었고요. 우리 LB 관련주들도 오늘 그래도 살짝 반등해 주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데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L생부터 잠깐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초에, 그러니까 이날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 좀 요런 U자형 형태로 좀 돌리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U자형 형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U자 형태로 이렇게 차트도 돌리고요, 거래량도요 이렇게 똑같이 늘어나는 그런 특징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날일 거예요. 이날을 축으로 이렇게 좀 축으로 해서 왜 딱 상반되는 이렇게 좀 되길 좀 기대를 해 보는데요. 여기서도 일단 나름 쌍바닥 형태도 일단 만들어 줬고, 또 여기도 보시면 지금 바닥을 탈피를 하려고 꽤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단계씩 상승을 하길 좀 바라봅니다. 근데 엘생 같은 경우는 좀 의미 있는 라인을 보시면 여기 14,500원 라인, 여기 14,300원, 400원, 500원 요 라인이 좀 일단 좀 중요해 보이고요. 계단식이던 아니면 U자 형태건 어떻게 좀 방향을 좀 돌리길, 그래서 요게 좀 시작이 되길 좀 그렇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LB는 L생보다 살짝 수급이 좀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근데 왜 지난 여름 이 당시 때 있잖아요. 자리만 들고 와야 하고, 자리만 들고 와야 하고, 자리만 들고 와야 했던 요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수급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요. 얘도 좀 보시면 요렇게 한번 상승은 나왔잖아요. 바닥을 좀 탈출하려고 하는 요런 상승이 나왔고, 지금 현재 요런 분위기에서 좀 미세하게 보시면 지금 2일 동안 5일선을 돌파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좀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계단식 하락, 계단식 하락, 계단식 하락, 계단식 하락, 계단식 하락, 계단식 하락 이 나왔다면, 이제는 아까 L생이랑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U자로 돌리던 아니면 계단식으로 좀 올라가던 얘도 여기가 이제 좀 바닥을 이렇게 대칭으로 좀 이어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넥사는 오늘 나름 여기 그어져 있네요. 선이 그어져 있는데 여기 의미 있는 라인이죠. 22,000원 언저리를 지지는 해 주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시면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요런 양봉도 일단 하락은 멈춰서 다행이긴 한데 약 한 15% 정도의 양봉이 나와서 오늘 종가가 25,000원 언저리에서 이렇게 마감이 됐다면 좀 더 좋은 패턴이 나올 수 있었는데요. 일단 그렇게는 되지 못했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5일선이랑 이격이 벌어졌을 때 다시 회복하는 케이스가 여기 넥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면 전형적인 케이스여서 보여드리는데요. 이 당시 때 상승이 나오고 5일선이랑 이렇게 이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브레이크가 한번 걸렸던 타이밍에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3, 4일 정도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러면서 거래도 일단 일반적으로는 좀 주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거래 줄고 이렇게 브레이크 걸리면서 5일선이랑 이격 조정하고 그 다음날 대량 거래 나오면서 이렇게 돌파를 하는, 시원하게 돌파를 하는 그런 케이스가 일반적이긴 한데요. 이번에도 넥사가 그렇게 될지는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넥사는 오늘 김종원 대표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이건 잠시 후에 살펴볼 텐데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LB에서 최근 완료형 소식으로 주주들을 찾아보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LB에서 소식이 뜸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된다는 단점도 있고요. 많은 주주분들은 여기에
의견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새해가 밝아서 새해 인사가 있을 걸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뭐 결론은 아시다시피 새해 인사는 없었죠. 근데 뭐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지금 LB가 나오라는 소식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이룬 성과가 없다는 게 문제인데, 이룬 성과 없이 새해 인사를 한다고 한들 뭐 또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렇게 안 좋은 분위기가 한 번에 바뀌겠느냐라고도 생각은 해 볼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라도 성과 이룬 다음에 그때 또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을까라고도 뭐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여튼 새해 인사는 없었지만 뭐 설날 이전이라도 좀 성과가 나서 새해 인사는 못 들었지만 신년 인사말은 뭐 개인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베트남도 좀 설날 이전에 백신을 발표하길 기대해 보고요. 엘테라는 오늘 발레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발레바도 사실 작년에 이제 유럽 승인이 될 수도 있었는데 보시면 1분기에 유럽에서 승인이 될 전망이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4월에 EU 이원에 납품을 시작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프랑스 발레바가 올 1분기에 코로나 백신 유럽 신속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 하네요. 잘 아시다시피 엘테라가 지난해 4월 발레바와 국내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MOU를 체결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올해 22년도 한국 물량 공급을 위한 세부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양산은 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뭐 기술적으로만 보시면 나름 요런 진동폭이 이렇게 좀 작아지고 있어요. 진동폭이 이렇게 컸던 진동폭이 조금씩 이렇게 살짝 미세하지만 좀 이렇게 작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작아지면서 한번 이렇게 좀 되는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술적으로는 이 라인 18,000원 돌파, 그러면서 대량 거래가 붙는 게 일타라는 좀 주요해 보입니다. 오늘 나온 백신 소식을 나노코박스 소식을 살펴보시면요, 뭐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여기 매체 뉴스를 보시면 뭐 의미는 없습니다. 언제쯤이란 얘기가 나왔는데 나와야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대충 보시면 지난달 22일 날 신청서를 베트남 보건당국에 제출을 했으니까 등록증 발급까지는 20일 이내잖아요. 근데 뭐 여기 보시면 충족할 경우 허가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지난달 22일이니까 8일 지났고요. 오늘이 7일이니까 15일 지났고 20일이면 앞으로 5일이 더 남았네요. 근데 요거를 이제 공휴일 뭐 제외한다면 더 5일 줘서 앞으로 10일이 남은 건데, 그러면 지금부터 10일 그러면 1월 17일 근처인 것 같아요. 뭐 최대 기간만 이렇게 따져 본다면 뭐 물론 의미는 없습니다. 나와야 나오는 거니까. 근데 뭐 이렇게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1월 17일 정도가 되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날짜는 1월 19일 내지는 1월 20일로 보여지는데, 그 날짜는 LB 리픽싱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LB 리픽싱 기간이랑 또 묘하게 겹치는 그런 것도 있네요. 그래서 요 근거로만 본다면 뭐 그 리픽싱 날짜랑 겹쳐지기도 한다. 근데 리픽싱 날짜보다는 살짝 앞인 거는 같아요. 그래서 뭐 의미는 없습니다. 뭐 이게 리픽싱이 된다, 아니면 그 전에 이게 베트남에서 발표가 나와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리피싱은 없을 것이다, 지금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건 의미는 없지만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넥사 김종원 대표의 인터뷰 기사인데요. 뭐 넥사뿐만 아니라 사실 단디바이오도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종원 대표 인터뷰를 살펴볼 텐데, 뭐 전반적으로 인터뷰 내용은 넥사에 좀 한정이 되었어요. 근데 물론 나노코박스 글로벌 판권을 LB가 가지고 있어서 뭐 요것도 언급은 하긴 했습니다만, LB에서는 요즘 사실 너무 조용하죠. LB에서는 소식이 없고, 그러나 최근만 놓고 보면 이민효맥의 헐 박사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3분기에 상장시킬 예정이다, 그리고 내년 4월에 이민효맥도 마무리시킬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리고 오늘은 넥사 김 대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LB 관련주들 소식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모습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이랑은 좀 거리가 있다는 그런 한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크게 보시면 넥사의 비전에 대해서 제시를 해줬는데요. 넥사는 이것도 뭐 몇 차례 설명을 드렸어요.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회사가 목표다. 요게 기본인데요. 그러니까
바이오 부수 사업이다라고 뭐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바이오 크게 하는 회사들은 바이오 부수 사업 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넥사 같은 경우는 화장품은 엘리샤 코이,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건강음료는 콤부차, 그리고 바이오는 지분 투자한 나노젠이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 단디 바이오가 있는데 요건 이제 폐혈증, 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소식은 화장품 콤부차가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 그리고 바이오는 폐혈증 임상 시작을 조만간 할 것이고, 그리고 빨리 상업화를 하겠다, 그리고 단디 바이오는 내년에 상장하겠다라는 게 좀 주요한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주가행 자료를 보시면요, 오늘 이뮤노믹 소식도 이렇게 내줬습니다. 유나이트 플랫폼을 통한 GBM 치료 요법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1월 10일 이렇게 2시 30분에 14회 애뉴얼 바이오텍 쇼케이스 이벤트에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살짝 기대는 됩니다. 뭐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귀향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단디 바이오는 여기 김 대표 얘기에 의하면은 내년도에 상장 예정이고요. 이뮤노믹은 뭐 올 3분기 예정이고요. 근데 나노젠도 사실 상장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노젠은 백신이 나온 다음에 상장이 되겠죠. 뭐 바람으로는 저기 미국으로 갔으면 하는데, 뭐 이것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미 많은 분들 보셨으니까요.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목에서 저는 요게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과,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게 성과잖아요. LB한테 바라는. 그래서 요 성과와 함께 또 다른 도전의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김 대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을 것이고 또 다른 도전의 해가 될 것입니다 라고 김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나노젠 백신이 긴급 사용이 곧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바이오와 관련해서는 두 번째, 또 바이오와 관련해서는 폐혈증 신약 물질이 프랑스 임상 1상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을 전후해서 글로벌 제약사 기술 이전을 추진할 걸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바이오 넘어가서 다른 걸로 보면은 콤부차, 그래서 콤부차도 국내 1위를 넘어서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외 시장 개척에도 힘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폐혈증을 좀 더 보시면요, 3월 중에 전임상을 마치고 6월경에 임상 1상 진입을 준비를 하겠다라는 예정이고, 이상을 전후에서는 기술 이전을 추진을 하겠다라는 예정이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요 신약 물질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한번 달라볼게요. 그리고 국내 판매량 1위 콤부차 계속해서 인기를 끌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여기 동남아 시장에서도요. 그리고 화장품 브랜드 엘리샤 코이도 판매량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조금만 더 보시면 글로벌 아이돌 BTS인가요? BTS가 사용해서 유명해진 콤부차 결 바이옴 미스트도 이렇게 일본에도 진출했고요. 최근에는 비건 건강식품 H 브리또도 출시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나노젠의 나노코박스의 수혜에 대해서 뭐 좀 물어봤는데, 일단 현재는 긴급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뭐 회사에서는 밝혔네요. 근데 그게 사실 2월 달이면은 임상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러면 솔직히 긴급 승인이랑 정식 승인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사실 애매는 해요. 어찌되었건 윤리위원회에서 지난해 이제 말에 보호효과도 발표를 했고 보건부에 보고를 했고요. 현재는 자문위가 최종 데이터를 검토 중으로 현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조만간 승인이 날 것이라는 보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인이 난다면 넥사 같은 경우는 투자 수익을 받겠죠. 그리고 글로벌 권리 가진 LB도 WHO 승인 등을 통해서 글로벌 판매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노코박스가 판매가 되면은 LB도 좋겠고 넥사는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김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콤부차는 계속해서 위탁 생산 물량이 증가해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1위는 물론 전 세계 콤부차 넘버원 브랜드로 도약하겠다라는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또 넥사는 땅이 많이 있죠. 그래서 탄소 중립 선언에 부응하고 ESG 경영에 더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바이오 부분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있잖아요. 나노젠 그리고 단디바이오인데, 나노젠 같은 경우는 여기 백신 출시겠죠. 그리고 단디바이오 같은 경우는 폐혈증 신약 물질이 이제 임상 1상, 그리고 내년도에는 단디의 이전 산장, 지금 코넥스에 있으니까 코스닥으로 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빨리 조속한 성과가 나오길 다시 한번 이 성과가 나오길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네, 2022년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확실한 성과가 나와서 뭐 백신도 좀 발표를 하고, 그리고 좀 전에 보셨지만 GBM도 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좀 이렇게 좀 돌리길 기대를 해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